빈칸지로 돌아간다. 빈칸지에서 민주주의 확산에서 뒤에 민주주의 확산 있죠? 프린트 예. 있지? 거기 펼쳐보고 자 1차 대전 이후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자 지금 오스트리아랑 터키 땅이 되게 조그만해졌는데 옛날에 되게 잘 나갔다 그랬죠. 예. 잘 나가는데 이렇게 조그만해진 이유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가 다 독립해서 그렇죠. 무슨 조약이었니? 1차 세계대전 때 무슨 베르사유 조약이고 무슨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죠? 무슨 회의요? 무슨 회의에서 회의였어요? 파리 강화 회의에서 아. 파리 강화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 체결하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 효재야 예. 파리 강화 회의에서 누구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니? 그러게. 들어볼게요. 알아요. 윌슨이. 그렇지. 뭐했니? 아. 민족 자결주의 같은 거 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하니까 누구만 패전국 식민지만 독립을 했다. 패전국 식민지만 기억나지? 네. 근데 오스트리아랑 투르크랑 독일이랑 다 패전국이었죠. 오스만 투르크도 협상국으로 동맹국으로 참가했단 말이야. 독일 같은 힘이었어. 그래서 얘네들 식민지가 다 독립하면서 지금 크기로 쪼개는 겁니다. 괜찮지? 독일은 예전에 다 쪼개졌다가 서독 동독 막 통합해가지고 다시 좀 영토가 넓어진 거예요. 일본에는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이었죠. 1차 대전 때 패전하고 어떻게 됐냐면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게 제정됐어요. 일본의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적었어요. 자,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1, 2차 다 독일이 일으켰죠. 근데 1차 대전을 일으킬 때는 독일 정치 체제가 뭐였어? 독일 제국이 일으켰어요. 독일 제국 황제가 다스렸고 비렘는 2세가 전쟁을 일으킨 건데 그거 막 해가지고 그것도 전체주의잖아요.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제국이 해가지고 막 개개인의 희생을 좀 강요하는 그런 체제였거든. 전체주의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체주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국에 대한 반발로 황제가 권력을 잡아서 혼자서 막 전쟁을 결정하니까 이렇게 막 패배하고 우리가 안 좋아진 거다라는 의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반발. 황제 체제 없애고 이거는 이제 승전국들이 강요한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황제 체제 제국은 무너지고 뭐가 형성됐냐면 공화국이 형성됐어요. 군주국 반대말이 공화국이 됐죠. 기억나지? 예. 그래서 헌법에 따라 다스리고 황제는 없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다스리는 정치체제로 바꾼 겁니다. 근데 그 헌법 이름이 바이마르 헌법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국가 이름도 바이마르 공화국이야. 뭐 직후라고 뭐 직후에 뭐 패배하고 몇 차? 1차 대전 패배 후에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 여러 정당들이 있을 거 아니야. 히틀러의 나치당이 집권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거야. 바이마르 공화국 안에서. 괜찮지? 바이마르 헌법이고 누구는 독립하냐면 폴란드가 독립합니다. 폴란드 등 독립. 2차 세계대전이 원로 치으로 이루어졌다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한 게 뭐 때문이라고? 독일이 폴란드. 그렇지. 그래서 친구는 가는 거지. 1차 대전에는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 땅 독립했네. 그래서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다시 돌려줘 하면서 쳐들어가는 거지. 그걸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했던 거야.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돼요. 3번이 좀 긴데 오스트리아 지금 헝가리가 다른 나라거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오헝 제국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오헝 제국. 3번이에요? 3번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야.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식민지배 받던 시기라 가지고 근데 나라 땅덩어리가 크단 말이야. 헝가리도.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자, 오헝 제국이 해체되고 4번에 오스트리아도 공화국이 됐습니다. 황제 체제가 없어져요. 3은 오스트리아예요? 4번은 오스트리아 공화국. 3번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된 거고 4번은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된 거고. 헝가리는 독립국이 된 거예요. 그냥 오스트리아는 그냥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된 거야. 이제 여기도 황제 체제가 없어졌다. 그 전쟁 이게 약간 승전국에서 이런 거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너네 이제 황제 체제가 좀 유지하지 마. 법대로 다스리는 거 민주주의 체제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제 황제국이면 중간에 딱 똘똘 뭉쳐가지고 군비 같은 거만 확 늘리기 쉽단 말이야. 그런 거 좀 걱정돼가지고 다 해체시킨 거야. 그리고 오스트리아 식민지인 5번 헝가리, 6번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체코. 지금 요 나라도 둘로 쪼개졌어요. 체코슬로바키아. 체코랑 슬로바키아로 쪼개진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합니다. 헝가리랑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한다. 오스만 제국은 뭘로 변했냐면 터키 공화국. 이 사람 이름 기억나니? 터키 공화국. 누가 독립했다? 호치민. 아니 호치민은 베트남이고. 인도요? 아니 한 터키. 아. 터키에서 누가 독립도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 아 케말. 케말리즘.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 터키 공화국을 만들었어. 6번의 터키 공화국. 지금은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6번 체코슬로바키아. 아니 6번이 그러네. 잘못됐네. 오스만 제국이 밑에 있는 6번. 밑에 있는 6번에는 고쳐놔야겠다. 터키 공화국입니다. 터키 공화국. 6번이요? 밑에 있는 6번. 오스만 제국은 뭘로 변했다? 터키 공화국이 됐다. 다 공화국으로 바뀐 거예요. 현대식 그 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7번에는 여기는 땅덩어리가 좀 컸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가 다 오스만 투르크 땅이야. 이렇게 유럽이 있고 이게 더 오스만 투르크 땅이에요. 여기까지가. 오스만 투르크 영토였던 뭐 다 독립한 건데 이집트 독립하고 시리아 독립하고 이라크 독립해요. 그래서 시리아 7번, 8번, 9번에 시리아, 이라크 여기는 팔레스타인이네. 팔레스타인도 독립합니다.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이 독립합니다. 이집트는 그 전에 독립했네. 1차 세계대전 전에 독립했네. 그리고 위에는 1차 대전 이후인데 아래는 그냥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통틀어서 하는 거거든요. 통틀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 10번에는 보통선거 확대라고 보세요. 보통선거의 확대입니다. 자, 1차 대전 이후에 재산이나 성별에 따른 제한이 없어지고요. 지키고 있죠? 네. 1차 대전 이후에 재산이나 성별에 따른 제한이 없어지고 보통선거는 뭐 받는 말이 보통선거입니까? 잠깐만. 알아요. 제한선거 받는 말이 보통선거야. 제한선거는 무슨 뜻이야? 제한하는 거. 그치, 뭘 제한합니까? 그 약간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제한돼요. 여성 이런 사람. 그치, 여성이나 외국인이나 뭐 노동자나 투표권이 없는 게 제한선거고요.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투표권을 가져. 이게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 확대라 그러면은 노동자들의 투표권 확대 운동 혹은 뭐 여성들의 투표권 확대 운동이라고 해요. 괜찮지? 평등 선거는 무슨 의미가 평등 선거입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평등하게 한 표씩 행사하는 거야. 1평 한 표씩 행사하는 게 평등 선거다. 그래서 10번의 보통선거의 확대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산 성별에 따른 제한이 해소되고 주로 여성들의 참여와 확대 운동이 많이 나와요. 여성 참여권 획득인데 10년대, 20년대 1차 세계대전 전후지 1차 대전 전후에는 선진국부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개도국까지 참여권 확대돼요. 여성 참여권 확대. 이게 왜 그런다 그랬어? 요때 들어서 여성들의 참여권 확대가 되는 게 이유가 뭐야? 이전에는 뭐만 전쟁을 했다? 누구만 전쟁에 참가했다? 남자들만, 성인 남성들만 전쟁에 참가하다가 이때 처음으로 여성이 전쟁에 참가한 거죠. 왜? 1, 2차 세계대전이 무슨 전쟁 양상이었기 때문에? 총력전 양상이었기 때문에. 기억나니? 네. 그래서 여성이든 뭐 어린아이든 노약자든 뭐 전쟁터에 가서 뭐라고 했다고. 지금 이제 점령 당하면 다 식민지예요. 유럽 국가들이. 그래서 모든 이제 국력을 다 끌어내가지고 쥐어짜가지고 맞서 싸운 거기 때문에 여성들도 전쟁에서 뭔가 일을 많이 한 거지. 그럼 우리도 이렇게 기여를 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한테도 이만큼 권리를 보장해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뭐를 했어요? 사냥을 나르고 밥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행위 같은 거 하고 그런 거라도 뭐든 했다. 공장에서 막 노동하는 거 여성들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물자 같은 거 막 만들어서 전방에 보내고 이런 건 다 여성들이 참가할 수 있어. 그래서 여성들이 참여권 확대 운동을 벌일 수 있었다. 1, 2차 세계대전 전후입니다. 선진국은 1차, 후진국은 2차부터. 11번에 뭐가 발달했냐면 자본주의라는 게 발달합니다. 자본주의의 발전. 11번 자본주의. 자, 1차 대전 직후에 미국 자본주의를 뭐라고 그랬다? 광남의 20년대 기억나니? 공업화가 쫙 돼가지고 물건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약간 되게 사치스럽고 약간 그 향락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잖아. 그걸 광란의 20년대로 했다. 물자가 남아도는 시기입니다. 11번은 뭐였죠? 11번이 자본주의 발전. 미국 경제가 너무 발달해서 광란의 20년대 하다가 뭐가 터진 거야? 물자가 너무 남아도니까 뭐가 터진 거야? 대공황이 대공황. 터진 거죠. 대공황이. 그래서 광란의 20년대 말해서 미국이 세계 경제 주도하다가 12번 대공황 이후에 정부가 개입을 시작한다. 이게 무슨 정책이었어? 미국에서 정부가 개입으로 수장 자본주의,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가지고 경제를 어느 정도 통제한다. 어떤 사상, 어떤 정책. 진짜 알았는데. 아까 테네시랑 댐 만든 거 뭐 뉴딜 정책. 뉴딜 정책. 뉴딜 정책 같은 게 여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쪽에 노동자들이 권리가 확대되는데 ILO라고 적으세요. IL 몇 번이에요? 13번이네. 13번. 12번은 대공황이고 대공황 이후에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거고 13번은 ILO인데 I가 인터내셔널, L이 레버럴이라고 하는데 레이벌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O는 오거니제이션입니다. 기구. 그래서 국제 노동자 기구예요. 레이버 오거니제이션이죠. 14번은 용어만 좀 기억해 보세요. 14번에 와그너법이라고 합니다. 와그너. 이때 당시 어디 장관이가 사람 이름 딴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와그너법. 14번은 와그너법. 노조가 뭐야? 노조. 교재. 노조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노조. 모르겠어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만든 단체 같은 거야. 노동자들의 이권 보호를 위한. 14번이 뭐예요? 14번은 와그너법. 와그너. 뜻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아. 그리고 제정한 사람 이름인데 뭐 이때 당시 뭐 노동부 장관 뭐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와그너라는 사람이 만든 법이고 노조보호법입니다.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노동자 권익을 위한 거죠. 그런 법이야. 노동자 권리 확대에 나오네. 그래서 국제 노동자 기구라든가 ILO, 와그너법이라든가 노조보호법 같은 게 나온다. 이게 언제라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인데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차 이후네. 1차 이후. 그리고 전체주의도 있는데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도 있어. 자, 프랑스 에스파냐에서 파시즘에 반대한다고 15번에 인민전선이라고 하세요. 인민전선. 파시즘은 어디서 나온 거냐? 파시즘. 이탈리아. 이탈리아. 지금 프랑스랑 어디로 있냐? 프랑스 에스파냐죠. 프랑스 에스파냐 어디 있냐면은 저기. 프랑스가 여기 있고 에스파냐가 여기 있어. 이탈리아가 여기 있어. 얘네들이 이탈리아 파시즘 반대하려고 만든 단체예요. 인민전선.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에스파냐 이런 데서 이탈리아 파시즘에 대항하는 어떤 단체 같은 거 만든 게 인민전선이야. 그리고 독일에는 무슨 전체주의선이 독일에는 여기 독일이지 독일. 파시즘. 독일은 나치즘. 아. 파시즘은 이탈리아. 일본은 군국주의. 그렇지. 그 세 개를 전체주의라고 한다. 독일 내부에서도 독일 전체적으로 막 전체주의 막 히틀러 막 여러 번 하긴 했는데 거기서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독일 내부에서 나치즘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진압당했어요 다. 이들 전체주의 국가지. 군대 최우선, 식민지 개척 말하고 있던 시기니까.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나치즘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도 말하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전쟁에 참사와 평화 유지 노력은 전부 다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적어놔라. 전쟁에 참사와 평화 유지 노력에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히터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히터 틀어달라고? 네. 아유. 약하게 할게요. 약하게. 가위가위보. 견뎌라. 힘들게. 근데 보자. 전쟁에 참상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대량 학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6번에 홀로코스트라고 적었어요. 홀로코스트. 16번이에요? 16번 홀로코스트. 이거를 뭐 제노사이드라고 하는데 제노사이드는 제노가 진이라는 뜻이거든. 인종, 유전자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유전자, 인종 이거를 사이드는 죽다라는 뜻이거든.
그냥 민족 학살 이런 거를 민족 대학살 이런 건 제노사이드라고 보통 명사입니다. 그 안에 홀로코스트는 고유 명사예요. 이거는 이때 독일이 했던 제노사이드를 홀로코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막 그 실험실에서 막 죽이고 수용소에서 죽이고 막 독가스 살포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때 이제 했던 인종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16번 홀로코스트. 나치당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리고 자 독일이 뭐 했다 그랬어? 영국을 쳐들어갈 수가 없었잖아. 대륙은 전부 다 막 탱크 가지고 다 밀고 댕겨가지고 다 정복했지. 같은 그 추종국들 빼고는 스페인도 추종국으로 들어왔거든 나중에. 이탈리아랑 스페인 빼고는 유럽 전역을 다 정복한 겁니다 독일이. 그래서 남은 나라는 어디? 영국이 남았는데 여기는 탱크 가지고 쳐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뭐 했다 그랬어? 항공기 가지고 폭격전 했다 그랬다. 효재야! 예. 항공기 가지고 폭격전 했다. 어디가? 어느 나라가? 그 독일이 뭐 때문에? 그 일본이 아니 어디 일본이야 씨. 일본이 영국에 탱크가 들어갈 수가 수가 없어. 탱크가 안 돼요. 영국에 탱크 가지고 안 되니까 항공기 폭격 가지고 영국에 쳐들어가고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거주지역 폭격인데 일본이 아니라 독일의 런던 폭격인데 런던. 그래서 17번이 런던, 독일의 런던 폭격. 런던이 영국 수도잖아요. 수도에다가 비행기 가지고 막 폭격 때리고 폭탄 던지고 막 이런 거야. 항공기에서 폭격한 거고. 그래서 연합국은 주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뭐 있냐? 독일의 드리스덴이라는, 여기도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큰 도시인데 드리스덴이라는 도시에 폭격을 가했다. 그래서 서로 폭탄 가지고 항공 폭격전을 서로 주고받았던 거. 근데 원래 전쟁은 누구만 싸웠냐면 군인들만 싸웠죠. 그래서 주로 죽는 건 다 누구였어? 다 군인들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문제가 된 게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진짜 많이 죽었어요. 위에 같은 대량 학살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고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던 전쟁이라 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하지 말자 하면서 국제연합 같은 거가 만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민간인 거주지역 폭격도 있었고 19번에 난징 대학살. 자 위에는 두 개는 다 독일이고 독일과 관련된 거고 아래쪽 두 개는 난징 대학살을 일본군이 한 겁니다. 중국 아닌가요? 중국에서 한 거야. 중국 남경을 한자로 읽으면 한자로 남경이고 그걸 중국어로 읽은 게 난징이랬죠. 난징 지역에서 일본군이 민간인들 많이 죽였어요. 난징에 수십만 명 민간인 학살. 중일 전쟁하고 전투에서는 거의 다 일본이 이겼어. 중국은 아직도 근대화, 공업화, 산업화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기 질 이런 게 조금 떨어지거든 당연히. 근데 일본은 그런 게 막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지. 생산이 훨씬 많단 말이야. 전투에는 다 이겼는데 도시 같은 걸 점령해. 도시 같은 걸 점령하는데 이거를 선으로 잊지를 못해요. 계속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잖아. 계속 막 게릴라전 하고 중간에 막 보급 같은 거 뺏기고 하니까 일본이 약간 여기는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병력 물자가 들어가거든. 하도 하다 내가 좀 맛이 좀 가요. 맛이 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퍽 터진 게 난징 대학살입니다. 난징에 있는 중국 민간인들은 엄청나게 살아있어요. 누가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별로 안 좋아. 근데 중국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아. 한중일이 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실. 원래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다 그래요. 원래 사이가 보통 안 좋은 편이라서. 그래서 난징 대학살 같은 사건이 있었다. 난징에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중일전쟁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한테 그래서 정리한다고 뭐 했습니까? 원폭 투하했지. 원폭 투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0번 원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당연히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겠죠. 여기도 도시에 떨어뜨려지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날아갔을 거 아니야. 이런 대량 학살 사건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큰 전쟁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세계대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제 동원, 인권 유린 사건들이 어떤 게 있었냐? 점령국의 식민지 주민들을 강제로 전쟁에 동원하는 거. 우리나라가 주로 많이 피해봤죠. 일본이 강제 동원하는데 사람도 끌고 노동력도 끌고 가. 징용이라 그래요. 병사도 끌고 가요. 징병이라 그래요. 징용, 징병 다 있었고 남자만 끌고 가냐? 여자도 끌고 왔어요. 위안부지. 군대 위안부. 그래서 21번에 위안부 동원, 점령지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한다. 요새는 막 일본에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돈 주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종의 그 성매매잖아요. 성매매 한다고 자발적으로 돈 받으러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 근데 강제로 끌고 갔던 자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요새는 위안부를 그냥 일본군 성노예제라고 부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야 좀 명확해지지. 위안부라 그냥 위로한다는 뜻이니까. 그게 아니라 강제로 끌고 가서 성노예로 부렸던 사건이다. 그래서 위안부 동원한 거, 점령기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한다. 그리고 생체 실험 같은 거, 독일 수용소 생체 실험과 일본 만주 731 부대라고 너무 고유명사로 알아주세요. 731 부대, 731 부대입니다. 유재야. 22번에 22번에 731 부대. 지금 우리나라 선조들이 고통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731 부대. 진짜 731 부대예요? 부대 이름이 731 부대고 마루타 실험 같은 거 여기서 했어. 역설적이게도 진짜 의학 기술이 막 발전하잖아. 의학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거는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1,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의학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 급속도로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극한 상황을 맞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죽고 많이 다치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 뭐 731부대에서 이런 거 실험했대.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생존할 수 있는가? 뭐 공기를 주입, 뭐 5분 동안 공기를 주입 안 하다가 공기를 때 주입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가? 혹은 독가스 같은 거 실험하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거 막 해가지고 방독면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식민지 주민들 데리고 한 거죠. 이게 전쟁 문제입니다. 이거는 살인행위죠. 살인행위 같은 걸 했다. 그 부대 이름이 731 부대 생체 실험입니다. 마루타 실험한 거. 그래서 이 위에 같은 전쟁의 상상을 겪고 나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는 뭐 어떤 걸 했냐? 평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했어요. 유엔에서는 23번 대서양 헌장 정신에 기초해서 대서양 헌장, 이거는 종 전에 한 거야. 45년에 전쟁 끝나지. 그제 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 시기가 어떻게 됐다고 몇 년에 시작해서 몇 년에 끝났다? 1차 1916. 항구에서 인사하다가 인후 14 1919 해가지고 어디까지? 19 삼고 싶어서 18년까지 1918. 요때 그럼 18년에 끝나니까 뭐 한 거예요 요때? 파리 강화의 요때 했고 2019년에 이제 1919년에 그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 보고 3.1절 이런 거 하고 5.4운동, 중국은 5.4운동 하잖아요. 19년에. 2차 세계대전은 몇 년도에 시작해서? 유재야! 예. 졸리 밀어서 어려웠어. 어려워. 2차 세계대전 어떻게 시작해서? 1925. 아니 뭐 2호야. 한국에서 인사하다가 뭐 하고 싶어서? 19 삼고 19에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잖아. 몇 년까지 가는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언제? 이건 알고 있어야지. 상식 문제입니다. 상식 문제. 1945년에 말을 했어요. 이렇게 외워라. 예.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30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야. 근데 지금 대서양 원장은 몇 년도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대서양 원장 발효 연도가 23번이 대서양 원장이잖아. 23번 대서양 원장 발효 연도가 4일이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전에, 전쟁 끝나기 전에 한 거야. 평화 원칙 전후에는 어떤 평화 원칙이 수립되어야 되는가를 서로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기초해서 유엔이나 이런 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서양 헌장 정신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자, 유엔은 강대국들이 참가한다 안 한다. 1차 세계대전은 다시 효재야. 1차 세계대전 때는 어떤 단체가 만들어졌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세계 기구가 영국이랑 미국이랑 먼저 없는 거. 그게 뭔데? 이름이 ANP? 촬영되고 있나? 응, 되고 있구만. 뭐? ANP? LN. LN은 뭐의 한국어로 번역한 거야? LN이 리그 오브 네이션인데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을 하냐? 국제연맹입니다. 국제연맹. LN은 연맹이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지금 뭐 유엔이고 여기는 국제연합으로 번역하고 얘네들은 강대국이 참가한다 안 한다? 미국, 러시아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대서양 헌장 정신에 기초했다는 것도 알아서요. 유엔 창설은 대서양 헌장 정신에 기초하고, 그다음에 강대국들이 참여한다. 안전보장이사회라고 적었어요. 몇 번이에요? 몇 번이지? 24번. 줄여서 뭐라고 해?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라고 많이 부릅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여기에 상임이사국이 있고 비상임이사국이 있다고 그랬죠. 상임은 항상 임무를 맡는 애들이 상임이사국이야. 비상임이사국은 돌아가면서 바뀌어요.
비상임이사국은 20개국이 있고 상임이사국은 5개국이 있는데 얘는 맨날 바뀌니까 알 필요 없고 비상임이사국은 우리나라도 비상임이사국이었어 한번. 상임이사국은 5개국. 요거는 안 바뀌니까 알아둬야지. 어떤 애들이 미 영. 중형 미중 0%입니다. 미중 0%.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 누구야? 소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애들. 일본이랑 독일이 국가급은 여기 들어갈 급이거든. 근데 2차 대전 때문에 안 그렇지. 들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이랑 독일이 일본 지금 GDP 전 세계 3위야. 전 세계 생산량의 순위로 따지면 국가별로 3등 정도 하고 많이 되죠. 2등이 중국이고 1등이 미국이고 러시아도 한 6, 7등 정도 돼요. 인도가 아주 많이 추월해요. 1등 누구예요? 1등은 미국이지 당연히. GDP 인구도 많고 기술도 많고. 그러면요. 우리는 한 10위권쯤 돼. 10위에서 12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고 우리도 나쁜 건 아니지. 유럽 가면 우리가 한 중간 정도는 해. 영국, 프랑스 뭐 여기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한 독일 좀 뒤끝 정도 따라간단 말이야. 뭐 스페인,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이 정도 급은 되거든. 근데 하필 우리나라 있는 지역이 어디야? 세계 2위, 세계 3위 사이에 있으니까 저 터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미, 중, 영, 프로 5개국은 뭘 가지고 있다? 얘네들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건이 통과가 되려면 얘네들이 전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돼. 얘네들 권한이 각각 참가한 이 국가들의 권한이 상당히 강한 체제입니다. 나 혼자만 싫어도 전 세계적인 뭐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얘네들은 메리트가 있잖아. 당연히 참가하는 거고. 예전에는 소련하고 미국이 참여하니까 약간 강제력이 약하죠. 구성력도 약하고. 자, 그래서 24번에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라고 합니다. 자, 군사력 보유한 건데 25번에는 국제연합 유엔이지. 유엔이 국제연합이야. 유엔군 혹은 국제연합군. 몇 번이요? 25번이 유엔군 혹은 국제연합군. 군대를 가지고 있지. LN이 가장 문제점, 국제연맹의 문제점이었던 게 뭐야? 강대국들이 참가 안 하고 강제력이 없어요. 강제력. 근데 얘네는 군사를 가지고 있잖아. 강제력이 있는 거야. 유엔군이 실제로 활약한 전투가 전쟁이 어떤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유엔군 참가 안 했지. 러시아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우크라이나 참가합니까? 아,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인천 선언을. 그치 유엔군이 했잖아. 유엔군이 메가도 메가도전 그치 미국 중심이긴 해. 미국 중심인데 이때 당시 남한이 유엔이 승인한 독립국이었단 말이야. 북한이 이거 좀 웃긴데 한국사 얘기긴 해요. 한국사 들어가면 배울 건데 자, 북한이랑 유엔에서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표를 뽑으라 그랬어. 유엔에서 처음에. 근데 북쪽은 이제 소련군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련 애들이 자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북한군 사회주의 자치하고 있는 중이었고 우리는 미군정이 들어가 직접 투표를 관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미군정이 관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식민지배 말고 위탁 통치 말고 위임 통치 말고 얘네들 독립국 만들어줘야지 해가지고 남북한 총선거를 하라 그랬는데 누가 더 인구가 많아? 북한 인구가 더 많아? 남한 인구가 더 많아? 남한 인구가 많지. 여기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잖아. 여기 농사짓기 힘드니까 원래 남한 인구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면은 자본주의 국가가 되겠니?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니? 사회주의. 여기가 인구가 많은데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가 되겠지. 그래서 북한이 남북한 총선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보낸 그 투표관리위원회가 안에 못 들어갔어. 그래서 유엔이 그럴 거면은 남한만이라도 그 단독 선거를 해서 남한 정부를 구성해라 해가지고 유엔이 승인해준 독립국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북한에서 먼저 선방 친 거였죠. 북한에 선방 치는데 이거를 안 지켜주면은 유엔 입장에서도 유엔의 권위가 좀 손상되는 거야. 주로 미국이긴 합니다. 그때 당시 입김이 제일 센 게 미국이어서. 괜찮니? 그래서 쳐들어오자마자 3일 만에 급파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간에 휴전되게 된 거지. 괜찮지? 그래서 강제력이 있어요. 이때 당시 그 유엔이 막 참여하는 거 보면서 진짜 세계 기구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약간 그 환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 외교 가지고 다 되겠다. 이런 세계 기구 가지고 큰 전쟁을 막을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러시아가 여기 들어가 있고 뭐 러우 전쟁이니 하마스 전쟁이니 뭐 전쟁 많이 일어나고 있죠. 생각대로는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여튼 그런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대전 때의 국제연맹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체제로 보는 거야. 이해가니? 예. 그리고 평화유지군 26번은 평화유지군 달라요. 유엔군이랑 평화유지군이랑 다르고 유엔군은 딱 한 번 결성됐어. 지금 유엔군 사령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 전쟁 빼고는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 전쟁.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유엔 참가국들이 다국적군이고 여기 그 유엔 평화 유지군은 상설 체제로 뭐 그 전후 처리 같은 거에 투입돼요. 전후 처리 같은 전쟁 전투 같은 거 잘 수행하지 않고. 회장님 이제 이런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된 체제다 정도만 알면 돼요. 유엔군이랑 평화 유지군이 있다. 둘 다 다른 군입니다. 다른 군. 야 그리고 국제 전범재판 전쟁을 일으킨 누가 승현아 누가 전쟁을 일으켜서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이 독일이랑 폴란드. 일본이 폴란드가 뭔 전쟁을 일으킵니까? 폴란드에 침략 당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이랑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죠. 전범국 예? 2차 대전 일으킨 나라들이 독일이랑 일본이잖아. 이탈리아는 좀 세력이 약했고 이 정도 급은 아니고 그래서 독일이랑 일본에서 각각 전쟁 범죄자 재판을 해. 전쟁 범죄자니까 전범 재판이죠. 전범 재판을 하는데 27번에 독일에서 전범 재판을 한 거를 뉘른베르크 재판이라고 해요. 효재야, 예. 27번이 무슨 재판이라고? 이름 뉘른베르크. 이 베르크가 부르크란 뜻이야. 뭐 합스부르크, 뭐 함부르크 뭐 이런 거 할 때 부르크고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야 도시. 도시가 그냥 부르크 붙으면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서 독일군에서 전쟁 일으켰던 뭐 책임자들 다 전범 재판을 한 거고 나치 전범 12명이 사형돼요. 그래서 일본보다는 조금 잘 청산된 편이라고 해. 일본은 뭐가 살아남았냐면 다 죽여도 되니까 천황만은 살려주십시오. 천황 제도 유지해 주십시오가 조건이었거든. 항복하는 조건이. 28번에 일본은 극동 군사재판이라고 해요. 극동 군사재판. 극동이요? 극동. 극동쪽이지. 어디 기준으로? 유럽 기준으로. 극동쪽에 있으니까 극동 군사재판입니다. 일본 전범 재판이고요. 근데 여기는 전범 처리가 미흡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왜 전범 처리가 미흡했냐면 천황이 살아남았거든. 천황이 일본 중심점이고 전쟁의 주체였는데 지금 다른 나라 보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황제정이 다 무너졌지. 이해가니? 예. 제국이 무너지고 다 공화국이 수립됐잖아.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 천황 제주. 이때 일본 항복 조건이 이거였거든. 무조건 항복하는 대신에 천황 제도를 유지하게 해달라. 그래서 아직도 천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황과 그리고 아까 전쟁 범죄자 누구라고? 무슨 생체 실험했다 무슨 부대에서 그 731. 731 부대가 처리를 안 받았어요. 극동 군사재판에서. 그래서 전쟁 전범 처리가 미흡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기타 노력인데 여기는 조약 이름만 좀 알아두세요. 29번에 로카르노 조약입니다. 로카르노 조약. 로카르노 조약. 로카르노 조약은 국경선 합의 조약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영토는 이까지, 이탈리아 영토는 이까지, 뭐 영국 영토는 이까지 조약합니다. 로카르노 조약이고 국경선 합의 조약. 그리고 켈로그 브리앙 조약인데 켈로그 브리앙 조약. 다른 말로는 부전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왜 부전 조약이냐면 전쟁 앞으로 하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전쟁 안 하니까 부전이죠. 그래서 부전이. 부전. 안일부에 전쟁할 싸울 전자입니다. 전쟁하지 않는다.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켈로그 브리앙 조약. 부전 조약 같은 조약을 내놓고 요 회의는 제노바 회의라고 30번에 적어놔요. 제노바 회의. 이 친구는 뭐예요? 30번은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고 31번은 제노바 회의. 조약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전쟁이 좀 길어서 그래요. 국경선 조약이 따로 있고 뭐 전쟁하지 말자는 조약이 따로 있고 대상국 문제를 논의하는 조약이 따로 있고 제노바 회의. 1차 대전 이후에 대상국 문제입니다. 제노바 승현아. 네? 제노바 회의라고. 제노바. 뭐 했습니까? 제노바 회의에서는 그거 1차 2차 대전. 대전 때의 배상금 문제를 논의한 거다. 1차 대전이에요. 요거는 제노바 회의. 회장님. 네. 자 그리고 32, 33, 34번에 카얄포 회담인데 앞으로 한국사에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 카얄포. 카는 카이로, 얄은 얄타, 포는 포츠담 회담입니다. 전부 다 도시 이름이에요. 카얄포. 여기서 뭐 했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독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 정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엔 같은 거 이런 데서 논의됐어요. 유엔 창설 이런 거. 2차 대전 전후 처리에 대한 조약이었고 전부 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있었던 조약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승현아, 좀 일어나세요. 좀 일어나고 손 들어. 자, 박물관, 기념관, 추모관 같은 거 건립하고 한국이 반대 운동 같은 것도 확산이 됐다 하면은 5단원 내용이 끝났습니다. 5단원이요. 6단원의 시험 범위 어디까지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시험 범위 나오면 바로 나한테 알려주고 한 뜻으로 요 내용을 한번 봅니다. 오늘 좀 뭐? 그 마지막 교시에 제가 궁금한 게 있니?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그거 물어보네. 뭐? 궁금한 거 물어봐. 네? 지금 물어봐. 뭔데? 근데 제가 저번에 한국 한국. 전쟁 있다 했잖아요. 한국 전쟁. 한국 전쟁. 그거 만약에 북한이 핵폭탄 범위를 알잖아요. 아무래도 알 거 아니에요. 범위를 알지. 그럼 바다에 있으면은 바다에 핵폭탄을 쏜다고? 그냥 남한에 쓰면은 저기까지 맞으니까 바다에서 남한까지만 딱 맞게 할 수 있죠. 뭐 조절하면 그러겠는데 방사능 옛날보다 훨씬 더 성능 좋아지고 해가지고 그 핵실험 같은 거 할 때도 지하에다 방공호 파놓고 해요. 아니면 저 맹땅에 사막 같은 데서 아무 사람 없는데 그런 데서 살거나 하거나. 그래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좀 몰라. 저희 사드 없어요? 사드. 사드 미국에서 배치했죠. 지금은 미국 사드 배치돼 있잖아. 저희 나라가 배치해달라면 해줘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드. 근데 트럼프가 어. 한국 막 군사력 뺀다 그러지 마. 방위비 올리라고. 아마 방위비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 지켜주겠죠? 지켜주겠죠? 지금 주한미국이 인원수가 별로 안 돼요. 인원수가 별로 안 되는데 이게 무기랑 인원 일부가 들어와 있는 거든. 근데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북한을 쳐들어와 그럼 누구를 죽이는 거야? 미군을 죽이게 되는 거야. 이해가니? 미국이랑 전쟁해야 되고 주한미군이 있어요. 그래서 명분상으로라도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미군이 여기서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일부 우리가 부담하고 있거든. 그것보다 전쟁 억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계속 들여와 있는 거예요. 미군은, 주한미군이. 괜찮? 또 뭐 궁금한데? 이 정도는 있었어. 그래, 알겠습니다. 한끗 내용을 한번 보자. 저 앞에 돌아가서 68페이지. 여기 내용이 얼마 안 되는데.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됐다? 독일 공화정 확산돼 있죠. 공화정 확산. 제국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 독일은 어떻게 됐다?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뭐가 결성이 됐다? 아까 무슨 공화국 기억나니?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가 만들어졌다? 바이마르 공화국. 기억해라.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결성됐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1차 세계대전 종전 조약이 뭐였어요? 1차 세계대전 종전하는 조약. 파리 강화에 의해서 무슨 조약이 맺어졌어? 베르사유 조약. 파리에 있죠. 베르사유 궁전이 파리 조금 바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고요. 베르사유 조약 결과 오스트리아가 해체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고 뭐가 성립됐다? 민주공화국. 오스트리아 그냥 공화국이었죠. 오스트리아 공화국. 오하운 제국이 해체되고 많은 민주공화국이 창설했는데 그냥 오스트리아 공화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뭐가 독립했다?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이 독립했다 그랬지.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이 분리해서 독립하고 뭐가 수립됐다? 예? 뭐가 수립됐다? 튀르키예 공화국. 터키 공화국. 튀르키예 이름을 지금 바꾼 거고 그때는 터키 공화국이 수립됐다. 아나톨리아 반도가 지금 터키 땅이에요. 여기 저쪽에.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요 정도 이름을 좀 알아두자. 예. 여기가 무슨 반도라고? 이거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거. 여기는 무슨 반도? 어디요? 이탈리아 반도. 여기가 무슨 반도? 그리스 있는 그쪽 반도를 오스트리아. 발칸 반도라고 해요. 발칸 반도도 왜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원인이 뭔데?
사라예보. 그래서 사라이보 사건이 발칸 반도에서 있었던 일이거든. 그래서 발칸 정도 이름이 나올 수 있다. 여기가 무슨 반도냐면 터키 있는 반도죠.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해요. 아나톨리아 반도입니다. 괜찮니? 이렇게 요 이름이 나와서 아나톨리아 반도에 튀르키예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무슨 선거가 확대됐다고? 보통 선거. 보통 선거가 확대된 겁니다. 특히나 누구의 그 재산의 여성들의 보통 선거가 확대됐다든지. 왜냐면 1, 2차 세계대전이 총력전 양상이어서 그랬어요. 아래쪽 자본주의 발전에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주도했다. 뭐였니 그때? 광란의 20년대 같은 거 얘기했다. 그러다 뭐 터졌어? 생산량이 너무 많으니까 뭐가 터진 거야? 대공황이 터진 거고. 그래서 효재야, 예. 대공황 터지고 나서 어떤 식으로 미국이 거기에 대응했니? 대공황에. 그거 이공황이 그 미드웨이 해적. 뭔 미드웨이 해전이야? 미국이 대공황에 어떻게 대처했냐고. 대공황에. 뭔데요? 뉴딜 정책 같은 해전. 아는지. 미국은 정부가 돈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돈을 푸는 식으로 했잖아. 네. 나머지는 어떻게 했니? 예? 나머지는 영국, 프랑스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모르겠어. 블록 경제 같은 거 만들고. 아. 그래서 식민지한테 자기네 물품 식민지들은 우리 물건만 사라 이런 식으로 재고 처리를 했다고. 근데 그 정부도 돈이 없고 식민지도 없었던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나라들은 뭐가 발달했다? 예? 전체주의가 발달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지. 다시 뭐라고? 그 자, 미국은 뭐 어떻게 대응했다? 미국은 미국은 그 뉴딜 정책. 뉴딜 정책 같은 거 해가지고 정부가 돈을 푸는 식으로 해결했고, 그다음에 아까 프랑스랑 영국 같은 나라들 뭐가 많아서? 블록 식민지가 식민지가 많아서 블록 경제. 블록 경제 같은 거 하고, 나머지 나라들 누구? 이탈리아, 독일, 그건 아무것도 못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식민지가 없어서. 식민지가 없어가지고 아니. 전체주의 국가 같은 거 근데 식민지 있었잖아. 별로 없었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모두 식민지가 있어. 일본은 저희 나라. 우리나라 정도 있었고, 그 식민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재고 처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재고 처리가 부족해서 그럼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한 거지. 일본이 동남아 전쟁 일으키고 중일 전쟁 이런 거 일으켰던 이유가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해서 물건을 많이 팔 시장이 필요해서 일으킨 거야. 근데 어. 그럼 자기 나라한테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부족하다니까. 미국에서 그럼 자기 나라한테 팔 수 있으면 미국에서 대공황이 안 터졌지. 물건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니까. 물건이 팔리려면은 노동자들이 일을 해가지고 임금을 받아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너무 재고가 쌓여있으니까 노동자들이 다 자르다니까. 노동자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더 못 사고 재고가 점점 쌓여서 공장이 망한다니까.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국,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필요하지. 근데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식민지가 없었다니까. 식민지가 더 많이 필요해서 일으킨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괜찮니? 응.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네. 이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성장했는데 2000년대 자본주의는 대공황 이후에 미국은 아까 뉴딜 정책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밑에 노동자들과 여성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 보이네. 다 이거 이렇게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선진국들은 1차 세계대전 전후입니다. 전후 1910년대 1920년대에 그 투표권이 받아들여져요. 후진국들은 언제? 좀 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들은 1차 세계대전 전후에 투표권을 받는 거고, 후진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투표권을 받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그 전에도. 전에도 투표권을 받고, 전부터.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후에도 투표권을 받고 이렇게. 왜냐면 1914년부터인데 저기 독일 같은 경우 1910년대 후반 전에 투표권을 받은 나라들이 있어. 전부터. 뉴질랜드가 1890년대부터 투표권을 얻었거든요, 여성들이. 뭐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전후라고 일단 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후진국들이 투표권을 받는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보면 대체로 2차 대전 이후 독립을 달성, 민주주의 도입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권이 돼 있죠. 알아둬라. 선진국들은 언제부터 규제야? 그 선진국이요? 그 선진국. 1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그치? 전후를 거치면서 투표권을 받은 거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후진국들이. 우리 노동자 권리 학대에서 아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단체였어? 국제기구, 노동자들의 국제기구 LN ILO입니다. 아, 그래? 원 LN이 왜 나오니? 휴지가 있어요 휴지가. LN은 그 국제연맹이고 국제연맹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기구고 여기는 노동자기구 세계 노동자기구 국제 노동자기구라고 해요. ILO 같은 거. 자, 68페이지 보이죠? 노동자들의 권리 확대에서 국제 노동기구. 그다음에 그 노조보호법 뭐였니? 노조보호법 사람 이름 딴 거. 아 진짜 부재 진짜 아닌데. 손좀 그만 파고. 씨. 네, 다시 한 번만요. 노조보호법이 뭐야? 와그네법. 그치 와그너법 같은 거 가지고. 그래서 노동자와 관련된 거 기구 뭐였어? 부재야 노동자와 관련된 기구. 여보리스 ILO 기억해라 뭐라고? ILO 노동자 법은 노조보호법은 뭐야? 부재야 노동자 ILO 아니 그건 노동자 기구고 노조보호법은 뭐야? 마그네 와그너법 기억하세요. 와그너법하고 ILO가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겁니다. 보리스 68페이지 있잖아. 국제노동기구 설립 빨간색으로. ILO. 미국에서 뉴딜 정책으로 뭐가 제정됐다? 정책으로 와그너법 와그너법이 제정됐다. 그래서 그 단결권, 뭐 단체 교섭권 이런 거 다 노조와 관련된 권리거든요.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인데 노동자들의 권리가 향상된 거죠. 자 오른쪽 69페이지에 자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전체주의 정권이 등장했다. 전체주의 세계 뭐라고 그제? 자유제환 아니 전체주의가 뭐가 전체주의야? 어떤 나라들은 무슨 정부? 독일에서 무슨 좀 독일에서 나치즘 이탈리아가 이탈리아가 그 파시즘 일본이 그군 군국주의 군대가 국가의 최우선이다라는 정책입니다. 예. 군국주의. 그럼 전체주의가 나타나서 독재가 강화되고 노동조합이 해산된대. 그래서 저항운동 같은 게 벌어졌습니다. 이걸 위해서 프랑스랑 에스파냐에서 뭐가 수립됐다? 인민전선이 수립됐다. 인민전선. 기억 아까 얘기했죠. 인민전선 같은 게 수립되고 에스파냐에서는 파시즘 군부에 저항하는 세력이 인민전선 정부까지 수립을 했네. 독일에서는 파시즘 반대 운동이 일반 국민들한테 있었고 아래쪽 전쟁 청산에서 대량 학살. 자 홀로코스트는 누가 누구를 학살한 거야? 나치가 유대인 학살한 거. 유대인이 유럽 사람이 아니 유대 국가 지금 이스라엘 국민 민족을 유대인이라 그래. 그 이스라엘 지역을 예전에 유대 지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 사는 민족에서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걔네가 만든 종교를 유대교라고 하는 거고 유대. 근데 얘네가 이때까지 나라 없는 국민이었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세워지기 전에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그 다른 나라들의 조금 이민자 같은 느낌으로 꼽사리 떠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거기 있던 주류 민족들한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독일에도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저 유대인들이 막 경제 같은 거 좀 장악하고 밀자리 같은 거 뺏고 그래서 좀 인식이 안 좋았거든. 여기에 좀 학살시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같은 거 했고 일본은 대량 학살 뭐 했어? 어느 지방에서? 난징 대학살 같은 거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간인 거주지역 폭격. 영국은 어디를 폭격했다? 영국은 독일의 런던 드리스덴 폭격하고 독일이 영국의 런던 대공습하면서 양 지역에 서로 폭격한 거고 미국은 일본에 뭐 투하했다? 원폭 투하 같은 거 하면서도 민간인들 많이 죽였죠. 인권 유린해서 강제 동원한 거 위안부까지 징용, 징병, 위안부 여성 남성 노동력, 남성 병력, 그다음에 여성들까지 위안부로 동원해서 인권을 유린했다. 생체 실험에서 독일은 무슨 실험? 독일 유대인 학살, 수용소 유대인 학살 같은 거 있고 일본은 731 부대. 731 부대. 여기 보면 신체 해부, 냉동 실험, 세균 투입 이런 거 했네요. 되게 인권 유린하는 반인륜적 실험 같은 걸 자행하고. 그래서 이런 거 막 전쟁 중에 겪다 보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세계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는 뭐 결성했다? 2차 대전 이후에 뭐 결성했죠? 유엔 같은 게 결성했죠. 국제연합이 창설된 거고 국제연합은 무슨 정신에 기반해서 무슨 헌장 정신에 기반해서 대서양 헌장 정신에 기반해서 기억나니?
예. 대서양 건당 정치를 기반해서. 그리고 여기는 강대국들이 참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 유엔이잖아. 아 했다. 했다. 뭐 그냥 걔네들이 이중 0%. 미중 0%가 뭐였는데 강대국. 강대국인데 걔네를 뭐라고 불렀어? 아. 안전 보장 의사회. 이사회. 아 안보리.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안보리.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자, 국제 전범 재판 독일 재판은 뭐예요? 무슨 재판? 독일 재판은 무슨 재판? 뉘른베르크. 뉴른베르크 재판. 일본은 무슨 재판? 효재야. 일본은 무슨 재판? 무슨 재판일까요? 극동. 극동국제군사재판. 극동 군사 재판이야. 극동 군사 재판. 독일은 뉴른베르크 재판. 효재 아까 독일은 뭐라고? 니른베르크 재판. 일본은 극동국제재판. 군사 재판. 아까 노동 관련 기구, 노동자들의 국제 노동 기구를 뭐라 그랬어? 노동 기구. ILO. 노조 관리법 뭐였어? 노조 보호. 와그너법. 와그너법 그 두 개 기억하시고. 기타는 뭐 배상금 문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배상금 제노바 회의. 그다음에 국경선 합의 조약 뭐였어? 로카르노 조약. 국경선 합의 조약 효재야. 무슨 조약? 예? 국경선 합의 조약. 전쟁 배상금 조약은 뭐였고? 켈로그 브리앙. 아니 전쟁 배상금이니까 제노바 회의. 제노바웨이. 제노바 회의. 그 아까 부전 조약이 뭐였어? 부전 조약. 전쟁하지 않는다. 부전 조약. 그게 켈로그 브리앙 조약입니다. 예.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 체결되고 핵무기 반대 운동 같은 거. 그다음에 카얄포 회담 같은 거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세. 카이로 얄타 포츠담 포츠담. 회담입니다. 그런 게 다 여기 나옵니다.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앉아도 되나요? 앉으십시오.